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망한 가게를 살리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장사천재 백사장 2가 다시 방영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 1 때부터 외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스페인에서 망한 가게를 인수해서 한식집을 다시 운영하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번 회차를 보면서 제가 또 느낀 점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사장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망했던 가게를 인수를 해서 어떻게 다시 성공하는 가게로 만들 것인가, 혹은 지금 망해가는 이 가게를 어떻게 다시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또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일단은 다시 새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상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백종원 대표도 처음 스페인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시작한 것이 상권 조사이죠. 어떠한 특징을 가진 상권인지, 경쟁자는 어떠한 유형의 경쟁자들인지, 어떠한 주요 고객층들이 이 상권을 이용을 하는지 등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가게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백종원 대표가 알아냈던 것은, 첫 번째로 상권이 낮에는 중장년층 위주로 연령층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저녁이 되면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는 특징을 가진 상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 가게가 잘 안 됐던 이유는 목표 고객층이 젊은 층인데 비해 낮에는 연령층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낮에는 판매가 부진하고 저녁에는 젊은 층이 많아져서 판매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이끌어지지 않아서 장사를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상권 분석과 고객 분석을 마친 백종원 대표가 그 다음으로 했던 거는 이 상권의 주요 고객층들의 소비 습관이라던가 여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을 했고, 주변의 상권, 주변의 경쟁 매장들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또 진행을 했던 것. 벤치마킹을 진행을 할 때 경쟁 상대의 운영 방식이라던가 메뉴라던가 판매 단가 등을 참고를 했지만, 이것에 더해서 그들과는 다른 차별화를 더했는데요. 그것은 한식을 선택한 거였죠. 그 주변에는 다른 나라 음식은 있었지만 한식은 없었기 때문에 한식이라는 것이 큰 차별화를 둘 수 있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팅을 위해서 현지화 전략을 또 취했는데,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현지 와이너리와 계약을 맺어서 와인을 공급받고, 또 현지에서 맥주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해서 맥주를 공급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새로 리뉴얼해서 오픈하는 매장은 술집이 테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먼저 술집에 술을 채우고 난 다음에 매장의 설비를 체크를 하고 그 설비에 맞도록 메뉴를 선정하고 또 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픈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픈을 하고 나서도 운영을 하면서 당일날 야외 테이블에 손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다음 화인 2화에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2 1화에서 이렇게 망했던 가게를 인수를 해서, 혹은 망해가는 가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그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장님들도 이번에 새로 오픈을 하는데 그 자리가 예전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나갔다거나,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매출이 점점 떨어지면서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백종원 대표가 했던 이 전략을 한번 사장님 매장에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속해 있는 상권을 다시 조사를 하고 그 상권에 위치한 주요 고객층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주요 고객층들의 소비 습관이라던가 행태라던가 여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시고, 주변에 잘 되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그 벤치마킹 했던 자료는 참고로만 삼고 그것에 더해 나만의 차별화를 입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해당 상권이 조금 특별하다면 그 상권에 맞도록 현지화 전략도 진행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제가 다른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진행을 해드릴 때 항상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피지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야 나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피드백을 얻어서 개선하는 이러한 방식을 알고 보면 성공하는 매장들은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들 똑같은 매장 위치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상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법입니다. 매장을 365일 24시간 운영을 해서 진짜 시간이 안 나시는 사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기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장님들은 자기가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러한 상권 분석이라던가 소비자 분석을 진행을 하고 나의 전략을 구사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기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매장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던 적이 언제였을지. 그 주기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사장님은 점점 더 성공에 가까워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요. 그렇지 않은 사장님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이러한 작업들을 꼭 진행하셔서 성공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시기를 희망합니다.